혹시 누군가의 죽음으로 받은 슬픔의 대가인 유산을 두고 경사났으니 한턱 쏘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상식의 선을 한참 넘어버린 듣고도 믿기 힘든 시어머니의 유산, 용돈 타령 사연과 그 후기입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차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기분 나쁜 말들을 하셨지만 저는 그저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 혼자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릴 적 저를 키워주신 소중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유산을 받으셨고 제가 경사진 낡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대출을 끼고 이사하라며 1억여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새집을 알아보고 가구도 보러 다녔습니다. 며칠 전 시댁에 들려서 이사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큰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셨습니다. 친정 쪽에서 할머니 유산을 받아 조금 도와주셨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큰돈이 들어오면 시부모님과 고모들, 심지어 남편 동생들에게까지 용돈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씩은 생각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심지어 집이나 가구는 원래 시어머니와 보러 다니는 것이라며 본인을 무시하는 예의 없는 며느리로 몰아붙이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생각만 해도 바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마치 경사가 난 것처럼 웃으며 돈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정말 머리가 아프고 시어머니가 비상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께서 중간에서 화를 내며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제 성에는 차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결혼할 때 예단과 예물은 물론 시댁에서 받은 것 하나 없이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시어머니는 남편이 성인이 된 후에 재혼하신 새어머님이십니다. 아이를 낳거나 키워본 적도 없으시고 남편이 취직하자마자 결혼해서 용돈 타볼 기회가 없었다고 불평하시길래 남편이 키워주지도 않았는데 무슨 용돈이냐고 받아친 적도 있습니다. 첫 제사 때는 저에게 맏며느리 노릇을 강요하며 모든 걸 다 하라고 하셨고 아기가 생긴 후에도 아픈 저를 불러 세워두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제사 후 뒷정리를 도왔는데도 설거지를 안 한다고 전화를 하시는 분입니다. 시어머니 성격은 늘 하나를 해드리면 2개를 바라시고 어른 공경을 유독 강조하시며 가르치려 드십니다. 남편 출장으로 한 달에 서너 번 가던 시댁 방문을 못하자 저에게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타박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 애교 좀 떨어보라는 이상한 말도 하셨고요. 산후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돕겠다고 집으로 오셔서 미역국만 끓여놓고 조리원에서 다 배워온 저에게 애는 이렇게 씻겨야 한다, 저렇게 먹여야 한다며 잔소리만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는 착한 며느리병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저에게 잘해주시기도 했고 남편이 지금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된 건 시아버님 도움이 있었기에 참고 지냈습니다. 아마 제가 만만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한계치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더 이상은 못 참겠으니 알아서 막아내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시어머니와 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시어머니의 헛소리를 무시하고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고도 시어머니를 무시하라고 했지만 이번에 저에게 한 발언의 경우 무시할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상식 밖의 행동을 하시니 저도 이제 마음 편히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을 명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모두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길래 불쌍한 마음에 잘해드리려 했는데 모두가 시어머니를 왜 그렇게 대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연자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시어머니 발언에 분노 섞인 사이다 반응들이 쏟아졌는데요. 주요 반응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본인이 무시당하는 이유를 저렇게 온몸으로 증명하시네. 라며 혀를 차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로또라도 맞았는 줄 아나? 유산 가지고 저런 말을 면전에 대고 하다니 소름 돋는다. 2당 100만 원이라는 말에서 헛 웃음이 나왔네요. 라며 시어머니의 무례함에 충격을 표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취직 문제에 발목 잡혀 평생 시계 묶여 살 것이냐고 지적하며
며느리에게 애교를 떨라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이혼 사유가 맞다며 남편의 단호한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여기까지 사람들의 반응이었고 사연자의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보고 저도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조언들 때문에 남편과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끊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들이는 언제 할 거냐? 본인 스케줄을 비워놔야 하니 날짜를 잡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스피커폰을 켜라고 한 뒤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고 받은 돈으로 이사 가는 저희에게 친척들 용돈 돌리라고 하신 말씀 저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저에게는 슬픔이고 할머니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는 어른이 말하는데 네가 지금 누굴 가르치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휴대폰을 가져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내 말이 다 맞아요. 제 아내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사과하지 않으시면 저희 이사하는 집 알려드릴 생각 없고 앞으로 찾아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직장 얘기를 꺼내려 하자 남편이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직장 다닌 거 늘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 가정이 망가지고 아내가 힘든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거면 이 직장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보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내가 대신 사과하마. 당분간 오지 말고 너희끼리 편하게 살아라. 내가 잘 얘기하겠다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2달째 시댁에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시아버님께만 안부 전화를 드리고 시어머니의 연락은 남편이 알아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는지 후회되지만 지금이라도 평화를 찾아서 다행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사연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늦게라도 남편분이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찾은 것 같네요. 무시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일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일은 분명히 다른 법이니까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